네, 반갑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올려주는가 싶었는데, 자,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왜 내려갔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려갔죠? 거래량이 너무 적었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일단 시장이 작은 움직임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내세울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관망세가 좀 짙어졌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특징적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날인데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샀는지 또 그 주식들은 올라갔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아무래도 개별주, 재료주, 수급주 이러한 그 덩어리들이 상승세를 오늘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같이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을 일단 보게 되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3127포인트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습니다. 아침보다 낫죠? 아침에는 3100 여기 200일선 근처였으니까요. 3116, 뭐 3120 그 정도였을 텐데 마감해서 조금 더 올렸어요. 그래서 뭐 분봉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흐름도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3150 정도까지만 올라선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조금 많이 내렸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가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점이 낮아진 형태로 움직인다. 아래쪽 지지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1030포인트 정도 되는 시점 이탈하게 된다라면 코스닥은 약간 변동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거래량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지난 추석 연휴 앞두고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거래량이 꾸준히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다행히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적은 상태죠. 추석 연휴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었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거래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지켜졌다라고 보기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 저점이라는 것은 급락 이후에 상승이 진행됐을 때 그 첫 번째 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요. 오늘 코스닥의 저점은 1038, 1039 정도에 형성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처럼 1036까지 빠지게 되면 저점 지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대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수급 동향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5,600억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555억 순매수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금융투자도 300억 순매수고요. 오늘 매도 나온 거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대형주 쪽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을 살펴보시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지수 관련주 코스피 쪽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샀고요. 제조업, 그 다음에 화학주를 좀 많이 샀네요. 이게 아마도 LG화학 쪽에 집중됐을 거라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주가가 조금 내려가긴 했어도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의약품 쪽에서도 의외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형태의 모습입니다. 매도를 많이 한 것은 철강금속인데 오늘 포스코가 그 덕에 많이 하락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옆으로 서준다거나 반등이 좀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대응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뭘 샀을까요? 네, 지수 관련주, 일반 전기전자, 제조 이런 쪽이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SVC, 그 다음에 반도체, IT,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 매도가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쪽에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봐야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 삼성전자 조금 올랐고요, 하이닉스 1.4%대 하락. 뭐 근데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 카카오는 3.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하락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의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올랐어요. 8%대.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진하게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 의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뭐 의료는 셀트리온, 네 오늘 셀트리온 좀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오늘 시장의 매수 포인트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됐었고요. 한국전력은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침에 주가가 좀 뜨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좀 밀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매물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5,500원대 저항이 이 매물대를 통한 움직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합방에 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쪽은 HLB가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거 데드크로스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 낙폭이 5만원대까지도 같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빠집니다. 아 좋지 않아요. 물량 나오면은 역시 힘들겠죠. 네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리노공업 조정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추가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부시스터즈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률 높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물량이 좀 터질 듯한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차익 실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매도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떨어지죠. 이런 기술적 반등에 속으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TCK도 주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골고루 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쪽 보시면 대한항공 가장 많이 샀어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여행주 모두 투어도 오늘 5%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매수가 들어갔고요. 아마도 외국인 쪽도 매수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51 상승세, 크래프톤은 연기금에서 샀을 거예요. 네, 대한항공 크래프톤 연기금에서 매수한 곳으로 잡히면서 다시 50만원대 회복을 했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을 계속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고요. 현대중공업도 주가가 오늘 11%나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네 매수를 좀 잡혀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대응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카카오, 연기금 오늘 다 팔아먹은 종목들입니다. 아마도 차익 실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 쪽 총계를 보게 되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 카카오 이런 순서였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근데 기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 코스닥은 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인버스 매도가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의 어떤 하락보다는 반등, 상승 이런 쪽에 베팅을 조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팔고 차익 실현에 들어갔지만 또 주가는 내려갔지만 상승 쪽에 베팅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이겠죠. 네,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뭐 샀어요? 삼성전자, LG화학, 그죠? 셀트리온까지 있네요. 삼성전자,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의료 이쪽으로 해서 집중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락을 방어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제철도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온 종목이었다.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워낙에 매수가 오늘 쫀쫀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이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정치 테마라든지 그런 종목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유라테크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또 신고가 즉 포지셔닝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겠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양봉이 제법 크게 발생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은 각자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수급이 좀 들어와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같은 부분으로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평점은요, 뭐 나쁘지 않은데 조금 깨름직하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격도 들어가기 좀 그렇다,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계속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망세 홀딩 하시는 전략들 나쁘지 않았겠고요. 오늘은 매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대응 전략 자체가 일단 관망하자라는 쪽이고 이게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좀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시장 관망하기는 좋겠지만은 일단 다음 주부터는 또 월말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오늘 매매를 안 하셨다면 내일 정도는 아마 사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힌트들 잘 찾아가지고 대응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물러난다거나 도망친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들고 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으로 깔린 종목들도 반등해서 수익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급등주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방송이 있죠. 오늘 9시에 21시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에서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